그러니까 이제 선사 진울은 원래 과거에도 성과에 급제해가지고 결성해서 담선사에서 이제 뜻이 맞는 몇 사람들과 함께 보제사에서 담선법회를 열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 당시에 성과에 급제했으면 그 뭡니까? 이후에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성공의 길이. 근데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진 달성하면 되봅시다.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중세 구제도 하고 제대로 참답게 살자고 제안해가지고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뭘 하자고 제안을 사실을 했었죠. 그게 여러 고려 불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득제라고 하는 선배, 사형선배는 직접 사용은 아니지만 선배 사형이 이제 성과에 급제했던 분이지. 하가선 보문사에 수지를 하다가 마침 그쪽에 우리 옛날 20년 전에 개성 보제사에서 담선법회 하면서 선을 나누는 법회를 하면서 우리 한번 교단을 정화해 봅시다. 뜻을 길러 가졌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가선 보문사 중심으로 예천 거기를 중심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득제 대사가 또 어떤 변고가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게 못했고 다시 이제 뭡니까 대구 옆에 거조사 영천 거조사죠. 거기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시작된 게 바로 정예결사죠 사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왕실과 여러 귀족들이 수백 명이 모여드니까 그 터가 너무 좁아가지고 제자에게 좀 넓은 틀을 알아봐라. 가급적 개성 왕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 송강사. 그때는 이제 그 이름이 달랐죠. 광주 지역의 유산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옛날 절터였던 현 송강사에 수선사를 세우고 수선결사, 정예결사를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진울선사가 고려 중기에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가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을 사상적으로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것. 그 선이 추구하는 지향과 교가 설파하는 그 지향이 같이 다른 게 아니다. 이론이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화엄경을 2번이나 읽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나름대로의 그 해소의 길, 소토의 길을 찾아서 결국 감격하면서 정예결사를 발언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제 예비적 고찰을 올려놓은 논문에 한국 가설의 정통성 문제 그걸 조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종래는 가나선의 시조를 모두 진울로 많이 봐왔는데 근래 일각에서 진울선사로 볼 수 없다. 가나선의 시조는 오히려 그 제자 진각해신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진울은 이제 전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선과 가나선을 결합했기 때문에 진울을 조사선자로만 범주화시킬 수도 없고 가나선자로만 범주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진울은 가나선과 보조선을 주체적으로 통합한 보조선자로 봐야 된다. 상업자로 봐야지 개성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울을 기존의 맥에 가둬서 볼 게 아니라 기존과 새로운 가나선의 흐름을 아울러 독립적인 독창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1년 전인가요? 남한여초 구산선문, 구산 비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수업을 했죠. 한 30개 비문 가까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신라에 전해진 선이 원래 처음 전해진 거로 보면 이제 북종선으로 보고 남종선이 이제 전복된다고 보는 건데 북종선의 전통은 알다시피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이제 해능 밑에 이어지는 흐름이 남종선이라는 해능과 쌍벽을 이뤘던 선배, 사형이죠. 홍인 밑에 신수대사, 신수, 보적, 숭산 이렇게 되죠. 숭적. 이쪽으로 이어지는 북종의 그룹들이 쭉 이어졌던 것이 바로 문경, 봉암사, 희양상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흥양 대사 때 남종으로 터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북종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남종으로 봅니다. 구산 중에도. 그런데 그 중에도 구산 중에 7개 산문은 마족의 토이고 나머지 2개는 우선 하나는 이제 이쪽에 남악 회양계가 있고요. 석두 희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해릉 밑에 석두계와 남악계 이렇게 갈라지죠. 그 밑에 이제 갈라지는 흐름에서 다시 5가 7종 중에 또 갈라지는데 우선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오랜만에 하는 게좀 낯서네. 모니터를 켜는데 자 보리달마일의 오조 홍인의 법을 연사한 이제 대통 신수죠. 북종선의 시조가 되고 그 문화 이제 풍산 보죠. 정주석자 이런 이제 점수성 점수법 북종선에 이런 쪽을 창안하게 되고 대감 해령과 그 문화들은 이제 남종성 아까 얘기했던 남악회양이나 그 다음에 석두 희창 그 남악회양 밑에서 이제 마조도일이 나오죠. 그래서 강호에서 남악을 회양을 연 강서성 마조도일 이제 임재선 위양선 임재선도 양기파 황영파 그리고 청원 행사를 연 호남성의 석두 희창 이렇게 해서 조동선 운문선 법안선 이런 이제 용상들에 의해서 펼쳐진 게 5가 7종 또는 5종 7이라고 그러죠. 5개이면 7개인데 7개는 5개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양기파, 황룡파, 황룡회남과 양기회남, 양기방회 이렇게 해서 7종으로 이어지는 자파의 조선 가풍을 최상승 해석법이라 주장하는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려 불교는 양기방회, 양기파를 이은 흐름으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남종이 북종을 비판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범남 우리가 사조 도신의 법을 받은 신라의 범남 신행 여기 북종선이 접목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문경봉암사로 이어지죠. 근데 이제 육조 해령의 남종서 시작된 남종서는 남악 마조 서당 도의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남종선이 이제 북종선에 큰 소리 치면 너희들 그래봤자 8조쯤에 다 끊어졌지 않냐. 우리 지금도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선의 후손이 맥을 이어가지 못한 북종과 달리 남종은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조기조기 종정도 뭐 부처님부터 뭐 70 몇 대 몇 대 이렇게 따지는 것도 바로 남종의 그 흐름,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장 회해, 지난번에 이미 봤지만 조사서의 흐름을 계속한 백장 회계 임재선, 연관 제한계의 사물상문 선법의 보조선, 이제 마주에서 가려는 법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산 중에 이제 그 고려 때 보면 가지산문하고 사골산문하고 그 다음에 그 희양산문이 이제 주축이 되는데 사실은 주축은 사골산문하고 가지산문입니다. 희양산문은 양쪽에 다 걸쳐 있죠. 가지산문은 초기에 조금 성하다가 중기에 상당히 좀 존재감이 사라졌다가 말년에 좀 일어나죠. 일연선사 이런 쪽을 통해서 그리고 사골산문은 보조치는 또 후대 나홍해건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문이 한번 정해지면요, 우리 황제가 이제 호선들을 거처를 정해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통제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송대 초기에 조사선의 가풍을 개성해서 공안한 화두를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 뚫어야 관문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오조법연 이렇게 본데 오조법연, 원호극건, 백암노벌선 그리고 대해정보 이런 맥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맥으로 이어져서 여기서 바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는 반조자심 종래의 조사선의 반조행법을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간화행법 그러니까 간화 또는 거화 탈바꿈 시키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시의 대해는 아주 송대성에 있던 문자선, 무사선, 묵조선을 비판합니다. 여기도 뭐 나오죠. 문자선의 맥락들은 되게 송대록에 이제 많은 선사들의 어록이 편찬인데요. 그때 이제 해온 각본 등 우리 그
원효대사의 그 행장이 나오는 해원각봉, 거기에는 문자선 같은 경우는 문자는 대중화에 기여도 하죠. 근데 이제 문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문자의 그 말장난처럼 일종의 펀 같은 그런 쪽으로 치우친 선희로 흘러가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철학적인 레토릭이죠. 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문자선이라는 방식으로 비판하고 또 무사선, 그러니까 당말 송대 초기에 어록이 많이 편찬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선이 됐고 거기다 비판이 있었고 한편 또 본래 무사, 그러니까 본래부터 잃었다, 잃었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문자지한 경지지 깨치의 본래 무사라는 것은 범부가 단지 그 흉내만 내면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도 송대 초기에 저는 우두 법윤계 남종선은 평실선, 무사선 이런 방식으로 현실을 긍정하면서 현실만을 긍정하기만을 강조하고 깨달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수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공망 무기에 떨어지는 잘못됐으니 이렇게 무사선을 비판합니다. 또 이제 여기 묵조선을 비판하는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이런 건데요.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병지 정각에 의해서 강조된 공부는 동가정 모두의 간단함이 끊어짐이 없이 건기에 따라 차별에 대한 방편을 풀어하는데도 병지 정각은 바로 정좌의 좌사, 그러니까 고요하게 앉아 있기만 해서 지간 타좌하는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묵조선은 또 대의 가나선을 깨침을 기다리는 대호선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원래 가나선이라는 표현도 대에 간 게 아니라 그 상대의 병지 정각이 이쪽을 비판하면서 대호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이제 가나선이 많이 본격화되는데 결국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한 철학적인 수사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나선을 최상선으로 친다면 그런 입장에서 지금 묵조나 문자선이나 무사선을 비판하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나선을 최종으로 치고 최상선으로 친다면 이런 부분을 부정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진울의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이 가나선과 조사선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접목한 인물이란 말이죠. 종래 진울은 조사선으로 수행을 해왔죠. 그래서 진울은 조사선으로 수행하다가 1차 전기, 2차 전기를 통해서 깨침을 얻었지만 아직도 미진함을 알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찰나 가나선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대종부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사상적 영향이 있죠. 하택 신해나 교공 종밀의 여러 전적들도 보면서 순간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선을 결합해가지고 바로 새로운 어떤 관문을 열게 되는데 진우의 주장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재교가 모든 교학이죠. 재교가 널리 펼치는 개장하는 것이라면 성종은 추려 고르는 촬약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골라 추리는 것으로서 법에 의거해서는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이치가 있고 인에 의해서는 도노와 정수의 두 가지 관문이 있다. 두 가지 이치가 나타나면 모두 경론의 휘착점을 알 수 있고 두 가지 관문이 열리면 모두 모든 성인의 자치를 볼 수 있다. 달마의 깊은 뜻도 여기 있는 것이다. 라면서 결국 진우는 결과적으로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한 단위에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진우는 조사선으로 수행해 오면서도 아직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나선을 만나면서 관문을 돌파함으로써 결국 진울은 새로운 보조선, 진울선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좀 써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조와 간화, 조사선풍의 수행법이라는 이 반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엄격히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전공자들도 반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 반조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반조 자신. 진울의 저술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조고갑카 이런 말도 나오듯이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돌이켜 비춰보는 성품을 지향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간화라는 것은 이걸 정비한 대의 입장은 화두참고, 전료, 조료전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의단을 참고하면서 의단은 의심덩어리죠. 의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천갈래, 만갈래 의심을 결국 하나의 의심으로 모아서 간단하게 만든 그 의단, 그 하나의 의심으로 참고함으로써 의단을 넘어서는 수행 방식을 차원하게 되는데 깨침의 계기를 주었던 화두, 즉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를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그 이외의 의단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의단에 몰입해서 마침내 활연대화하는 순간 의단이 묻는 행복. 우리가 이제 구자 환유 무불성 할 때, 구자 환유 무불성화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없다 라고 하는 조주 순사의 그 한마디,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불경에 다 일체중생 실효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불성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불교 불자이고 출가 선사이면서도 경수를 부정하니까 의심이 생기게 되죠. 무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참고해 하는데 또 다른 비구가 왔을 때 또 물으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처음에 비구 제자가 스님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없다 하시고 새로운 온 저 제자 비구에게는 있다 하시니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다시 그 유무를 뛰어넘는 지혜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대목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조사서는 원래부터 부처임을 강조하고 부처의 깨침인 불각과 조사의 깨침 조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무당, 거량이 거양, 몽둥이, 당, 고함, 할, 또 기한, 인연 이런 걸 통해서 깨치게 하죠. 또 수행자는 서석의 설법이나 말 끝에 언하에 깨닫는다는 언하 변호 이런 입장. 그래서 본래 성불은 보이는 모든 것이 본래 완성되어 있는 부처임으로 있는 그대로가 모두 극락이다. 그래서 이미 해탈되어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반조 수행법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인 조사와 부처의 경계는 서로 다르지 않다. 부처와 조사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사는 불조이자 조불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성이 법을 설하고 고함을 치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러한 행위와 기결이 모두 언어와 사량을 떠나서 살아있는 단체를 곧바로 보여주는 법문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본래 성품을 돌이켜 비춰주는 반조, 비춰보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반조의 행법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고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 이런 반조와 달리 간화서는 간화의 행법을 통해 깨침을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수행 방법의 하나인 간화설의 입장에서는 화두를 보고 또는 들어서 무라, 구자, 환유, 불성, 야무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두를 살펴서 자성적 본래 성품 자리를 바로 보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보고 깨닫는 데서 견성성불이라고 여기서 붓다와 역대조사가 이런 한마디 말이나 순간적으로 보이는 짧은 행위 끝에 대급까지 본문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깨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화두는 바로 집에 들어갈 때 현관처럼 간절히 의심해서 참고해야 안방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마음이 화두에 대한 의정, 의심으로 가득해서 깊이 참고에 들어가면 마침내 의심덩어리, 의단이 툭 터지는 경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조보변, 원호급근을 거쳐 대종고에서 체계화되어서 가장 발달되는 수행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공안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공공기관의 문서, 송나라 때.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된 공안이 이제 세존여망,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다. 세존성좌, 세존이 자리에 오르다. 불사선 불사, 육조대사의 선도학도 생각하지 마라. 천부물 인말에
입마물 입말했죠. 시문물 입말에 이 물건이 어떻게 왔는가? 만법길 이가처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사구 백절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라. 백장 야합자 백장의 기러기 백장 야호신 백장의 유목 남전 창녀와 남전의 고양이를 베어버리고 조주에게 구자하니 불성냐고 개에게 불성이 없어.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는 랜덤의 의미인데 그렇게 있고요. 불성이 없다. 줄여서 조주에 놓아버리라 방아차 조주에 낀다가 차나 마시라. 조주의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자 인제 건강왕 복음 동산의 마삼근 운문의 간식원 마른똥박대기 운문의 수미산 덕산의 탁바라 설봉의 공굴림 설봉공구 비마의 나무십대 비마 경락 정체 화산의 북두드림 화산 타고 양기의 밤승리와 금강의 테두리 양기 금강군 율자봉이죠. 이런 고안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덕전 등록에는 1701가지 공안이 있다. 근데 나머지 1700개를 총괄하는 그 하나가 이제 쉐션뭐 이목고 하는 후의 마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 사상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여기 오게 한 그놈이 과연 누구냐? 그놈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쉐션뭐 이목고 후의 마이 하는 이 화두 하나가 나머지 1700 화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개는 이제 그 서장에서 진소에 답하는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랍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여러 거사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대선사는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선관을 전하죠. 바라건대 공께서는 다만 의정이 타파되지 않는 것을 참고하되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누울 때나 행주자 엉뚱정에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한승애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조주가 대답하였습니다. 없다. 이 한 글자라는 자루가 곧 생과 사에 관한 의심을 이거 좀 빠진 것 같네요. 생과 사에 대한 의심을 끌어내는 칼자루입니다. 이 칼과 자루가 다만 당사자의 손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손을 쓰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자기가 손을 써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없다라는 이 한 글자 생과 사를 가르는 이 자루 칼자루라는 거죠. 우리가 뭐 손에서 한 칼이 있느냐 없느냐 카리스마 그런 말 하잖아. 카리스마. 우리 아까 떨어지는 불신 그랬는데 우리 이태원도 칼자루가 있어요? 우리에게 카리스마? 칼자루가 있어요? 없어요? 한 칼이 있어요? 없어요? 논문에도 이제 한 칼이 있느냐 없느냐 논지와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조주는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그 의심이 간절해지면 수행자의 마음이 온통 의심덩어리가 되고 그 의심덩어리가 커져서 저 우주까지 가득 차서 뻥 터지는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때 그 의심은 단지 하나의 의심입니다. 그렇게 비유도 하죠. 우리가 노란 뭐 어릴 때 풍선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지구, 태양, 은하, 우주계까지 풀어간단 말이죠. 의심을 키워가지고 풍선을 고무 풍선을 풀어가지고 이 화두를 풀어 의심을 키워가듯이 저 우주까지 가서 뻥 터지는 순간 바로 화련대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도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의심을 키우고 키워서 커다란 하나의 의심, 저 우주까지 가득 찬 의심으로 온통 꽉 채웠을 때 풍선이 터지듯이 그 의심이 뻥 터지는 순간 화련되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스니 추구하는 것이라는 이렇게 여사인이라는 또 다 관료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때 이 관료들이 불교에 아주 몰입하게 되니까 이제 이통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기 전에 주장하는 불교 신자 불자였는데 자기 삼촌인가요? 스님이었죠. 그러다가 이통이라는 스승을 만난 이후에
전향을 했다고 할까요? 오히려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 신유학으로 돌아섰는데 그 계기는 사실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송나라 당시의 관료들이, 제가자들이 온통 선에 몰입을 해서 뭐 일상이 다 선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불교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현상, 제가자들이 전부 불교에 특히 선법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서 불교 비판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자의 주자 의류를 보면요 비판이 대단합니다. 양주와 목적에게서 훔쳐와가지고 불교는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어떤 간에 사회적 현상이라는 의미를 좀 읽어내야 되는데 이런 거사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편지를 써서 답변을 함으로써 남기게 바로 그 유명한 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가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진울도 역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활구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화두에 대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화두는 이미 삭구가 되기 때문이다. 진울 역시 화두에 대해 전제시에, 즉 한 생각이라도 문제를 온전히 제기하거나 파병진영, 뜻으로 헤아리는 병통을 타파하거나 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 의건이 뜻으로 헤아리는 병통에 떨어질 것이고 활구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역설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조의 성품이 말,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사선 수행을 해오면서 새롭게 접한 이제 가나선의 활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진으로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원동성불론과 이건 좀 틀렸습니다. 가나 결의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써보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당송대의 임재석은 보조선과 다른가? 자, 이 맥락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선과 임재선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맥락이 전제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뭐 성철 선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 돈스러운 얘기하면서 진울은 지혜 정도고 문자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라 했죠. 그리고 2011년부터 해인사성가대학에서는 개봉 종밀의 도서 또 그 보조 진울에 이런 저술들을 가르치지 않죠. 해인사만 성철 스님의 유지를 맡들어서 그럴 정도까지 됐는데 그런 맥락들이 이제 임재선과 보조선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전제 위에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송강사 역시 해인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아직은 견지한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과연 그렇게 다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울과 뭡니까? 가나선의 입장이 과연 다르냐 하는 문제 부분도 진울의 그 측면이 조사선과 다르냐 하는 측면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에서는 다르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만 법에 의해는 이제 법에 의하면 불변과 수연이 있지만 사람에 의하면 도노와 점수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입각지에 얘기해서 할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선은 생사를 해설하는 지름길이고 모든 부처와 조사의 심지 법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도생은 도노하면 선불한다는 도노 선불론을 주장하면서 돈점 논쟁을 침화시킵니다. 도생은 이제 서역 출신이에요. 그는 보살 10지 중에 7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연해지, 난성지, 현전지, 그 다음에 원행지 할 때 7지의 무생법인을 정득하다는 소도노, 그리고 10지 법운지에 도노한다는 대도노의 주장을 제기해서 도노의 치유를 수행상에 어디에 두어야 하냐고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근데 북종선은 관심, 간정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문문의 좌선까지 좌선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보라는 건데요. 이쪽 동사문문은 점수이요. 점차 닦은 뒤에 깨닫는다고 보는 측면이죠.
신수는 일체의 모든 법을 포괄하고 있는 관심일법이 한 법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순생의 요체다. 중생은 본래 성불이지만 무명업장에 가려서 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통하여 그 불치견을 개발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다. 본래 성불이 본각의 본래태라면 무명에 가려진 중생은 불각의 현실태이며 수행을 통한 불성에 바르는 시각의 미래태라고 할 수 있다. 북종의 성법은 본래의 본각태보다는 불각의 현실태 입장에서 시각의 당내태를 지향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간정의 좌선성이 필요하다. 심수의 관심일법의 좌선법은 구체적 실천으로 동산동문의 수심설, 마음을 지키는 수심설을 이어서 그 마음을 통수하는 섭심을 강조함으로써 관심, 간정의 선사상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북종선에 대한 점인데요. 반면에 남종선은 돈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교, 그러니까 화엄에 지난 것이 교판에 소성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대성돈교, 대성원교 있죠. 그 즉각, 돈이라는 게 즉각적, 시간적 간격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돈교 입장에서 돈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과 동시 입장에서 단박 깨닫는 돈수를 강조하죠. 반면에 북점선은 정교 입장에서 그레주얼이라는 게 시간적 간격 추이를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든과 달리 그레주얼은 그러니까 도로 또는 점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북점선은, 그래서 북종의 점수는 정교 입장에서 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위 점차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의지부터 법문지까지 쉽지 점차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인정방, 인을 닦아서 불과를 얻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론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제기된 게 달마인의 도신과 홍인이 펼친 사조, 오조가 펼친 동사문, 점수 이용, 점차 닦아서 깨닫는다는 거죠. 북종선의 도노점수, 즉각적으로 깨쳤지만 점차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의 미세망념을 한 방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차츰 점차적으로 닦아서 없애야 된다. 남종선의 도노돈수, 즉각적인 깨달음, 즉각적인 닦음인데 도노돈수의 말에 패를 대는 도노무수, 즉각적으로 깨달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도노 이후에 닦을 것이 있다면 그 도노는 철저한 도노가 아니지 않냐 비판하는 그런 맥락들인데요. 해룡은 단경에서 자성청정의 기초 위에 식심견성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본성을 보는 심과 성을 나눠봅니다. 자심과 자성을 보죠. 그러니까 자성시 법성이고 법성시 자성이고 자심시 불심이라고 이제 체와 용의 관점으로 또 나눠보는데, 심과 성을 나눠봐요. 심을 용으로, 성을 체로 보기도 하는데요. 도로 성불의 사상을 제시합니다. 도로는 해령의 해탈 수정관의 핵심 요소이고, 도로 성불은 남종선 고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로 성불은 곧 자성이 청정함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말하고, 그 때문에 해령은 육조 단계에서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고 있죠. 무상은 형상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무념은 생각을 대하며 생각이 없는 것을 뜻하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악, 미추, 원수, 친구를 불문하고 언어로 다투고 속일 때 모든 것을 공하다고 여겨서 보복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앞에 대상, 전경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의미를 그래서 무념은 모든 대상 앞에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고 항상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는 은하편호, 말 아래 곧 깨닫는다는 거죠. 은하대오, 말이 떨어지는 즉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끝에 단박에 깨달았다. 은하대오는 이 도노죠. 돈점을 함께 제시하는 상대적인 점중도, 점 속에 돈, 오와 수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돈중도, 돈 속에 돈 중의 돈.
해능이 강조하는 수정의 핵심도 도로 돈 수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념은 신라 왕자 중 정중 무상에게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지 말라. 뭐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무념. 언제나 틀림없이 현재 지혜롭게 살아 망망. 이 본문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세를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지금의 지혜와 상응하여 허려지지 않고 그릇되지 말라. 그의 가르침이 마저로 이어지죠. 마저는 해능의 도로 자성청정의 사상을 개성해서 적심심을 마음이 고프치다. 평상심이 고프다. 평상심이 도를 추천하죠. 종밀에 따르면 이제 마저 얘기는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저는 이제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이 없는 평상심, 평소의 마음, 일상의 마음이 곧 도다. 이렇게 역설하죠. 그래서 시각보다는 본각의 입장을 더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밀은 이런 홍주죠. 홍주가 지금 남창인데 강서성의 수도 캐피탈이 그 남창이 지금 옛날에 홍주예요. 홍주종의 핵심을 마조가 사천에서 이 강서성으로 옮겨가잖아요. 부딪히는 모든 것이 도다. 총유시도. 도가 곧 마음이니 마음으로서 마음을 닫지 못하고 악 또한 마음이니 마음으로서 마음을 닫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에 맡기는 것, 임심일수행이요. 그대로 맡겨서 자제함. 이문자제가 곧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사선의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이란 말은 신해 행정이라고 이제 사단, 시각 사단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확신, 그 다음에 신해, 이해,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온몸으로 체증, 그러니까 내 3사, 신해, 행정을 수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조사선의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 모양을 향해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 즉 일념심을 단조하여 단박에 작용의 불성을 깨닫는 지점.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조사선의 수선 원칙이 형식상의 앉음이 좌, 앉지 않으면 부좌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처 일체시의 생활 모두가 일념심의 좌선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공간 따지지 말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좌선이고 수선이 바로 이런 의미. 그래서 조사선의 전체 수정의 원칙은 본각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정리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이제 임재선도 그대로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조사선의 계보를 있는 게 마저선, 임재선 역시 도부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고 이 개념이 머물고 있는 도로 본성, 수정문에는 도로 돈수의 강조와 도로 점수의 보림이 생긴다는 거죠. 자, 보림은 뜸을 들이는 거죠. 밥을 해도 뜸이 덜 드는 상태의 밥은 밥이죠. 그러나 온전히 뜸이 다 든 상태. 뜸 들이는 과정이 바로 보림이죠. 발효 숙성 과정. 도로 돈수는 본성을 도로함에 있어서 사면, 사과, 십지 등의 점차 차제 점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닫는 것이 단박 깨닫기 때문에 닦음 또한 단박에 완성되므로 도로는 무수,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 무수도 닦을 것이 없이 곧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 점수는 도로 이후에 보림이 필요하다는 거. 이 점수는 도로 이전의 점수랑 완전히 다르며 도로 이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닦음이 자연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해의 경우는 당시 수행자들이 도로 돈수에 안주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도로 점수를 확인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었죠. 원래 불교라는 게 상견, 단견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을 항상 경계하죠. 상견도 경계하고 단견도 경계하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수 있는 것도 없죠. 상견과 단견을 넘어서 있는데 당시 수행자들이 도로 돈수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도로 점수를 확인시키죠. 당말 송초일의 문자선, 무사선, 북조선의 측면을 비판했죠. 대해가. 당송대의 조사선풍을 체계화해서 가나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재정비하고 체계화해서 시작한 것이지 가나선이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울 역시 당송대 조사선풍 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결택하면서 대가나선풍을 주체적으로 운영해서
도로 점수와 가나 결택 행복을 수용했죠. 반면에 고려 후기에 다시 임재선을 전해온 태고는 이제 대도인 지금 북경에 가서 원나라 시기에 도로 돈수에 입각하죠. 서곡 천곡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쓴 태고 안가를 보여주면서 인가를 받고 불자, 범자 여러 가지 인가가 오잖아요. 도로 돈수에 입각하고 반드시 눈 밝은 본색 종자를 찾아서 결택을 강조하는 게 이제 태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울의 도로 돈수는 태고의 도로 돈수와 비교 대비되고 자기 스스로 결택하는 가나 결택하는 진울과 본색 종사를 찾아가 결택하는 태고는 서로 대조되죠.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진울은 진리인 법과 실천인 사람을 구분해 파고있기 때문에 선의 근원인 선언은 법으로 보고 선의 실천인 선행을 사람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보조 진울과 태고에서 법은 마음이며 다만 법이 마음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않느냐는 거죠. 진울이 만년의 원돈 여기 좀 보겠어요. 여기 자꾸 원돈 선불론입니다. 가나 결의론 그가 입적 5년 뒤에 제자 해심이 발견해서 단행하게 되는데 해심이 적은 바람에서 지금은 불교의 혼탁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이 저수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적 진으로 그 당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로소프 철학하는 사람이었죠. 문자에만 머물지 않고 그 시대 상황을 읽어내면서 철학, 현실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중기 불교인들은 법과 의의 두 체계에 의해서 선과 교가 존재함을 알지 못했고 결과 선과 교 두 집안은 상호 비방과 상호 쟁투가 심하여 바로 이제 권수정의 멸사문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단신문지 광해죠. 단지 문자만 찾으려는 광해. 이게 바로 다리저는 책상 불교죠. 그 다음에 공, 수묵지, 치선. 어때이 침묵만 고사는 치선. 이게 이제 눈먼 방석 불교입니다. 서로를 규정하고 원수처럼 서로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진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쟁문, 입무쟁문.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서 일실로 하나의 참된 길을 밟지 못했다. 이게 진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이론을 위해서 두 저수를 썼다는 게 이제 해심의 바람문에도 밝히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덕체 요청에 의해서 거조사에서 결선하게 된 것이나 제자 수를 보내 수도로부터 멀리 송가우사의 자리를 잡게 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은 권력과의 긴밀한 연루로 인한 당시가 바로 최씨 무신정권 시기잖아요. 교단의 타락성과 모습을 비판하면서 무신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어요. 진각 해심은 원래 최씨입니다. 최씨예요. 또 최씨 무신정권과의 관계도 긴밀했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진울에 의해서 수선결사, 형결사가 시작이 됐지만 이 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도 필요했을 수 있고 고려의 대적 위상을 타개하고자 수선사의 현실적 위상을 이용해서 무신 정권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장경 조선을 주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판각했던 초조 대장경이 몽고의 침몰에 불탔잖아요. 다시 16년 만에 몽골 초조 대장이 불탄 이후에 그 거란에 의해서인가요? 다시 16년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해인사 대장경입니다. 항문의식을 고취했으며 진병법석을 주관하고 축성법회를 통해 국가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진각해심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당대와 송대의 임재선이 지닌 장점 못지않게 고려 보조선이 지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보면 증오보다 해오를 강조한 도노 점수와 선교 이론의 체계가 도노 점수에 입각한 가나 결택을 역설한 체계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인데요.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때문인데 신수가 강조한 도노 점수의 체계 이상, 즉 형상에서 벗어나는 이어상. 그러니까 신시보리수 심야 명령대 시시건무시 물사진에 할 때
신수는 뭡니까? 이멸, 이상을 얘기하죠. 해령의 역사는 도노동서의 지금 무상, 벗어날 해석도 없는 게 뭡니까? 무멸이죠, 무상이죠, 무이상. 떠날 상도 없다는 거죠. 보리보문수, 명경역비대, 본래 보리보문수, 명경역비대, 본래 모일물, 합처야진해 이렇게 하잖아요. 임재선이 수처작주 입체계진의 기초로 주인공을 강조한 선사당이듯이 보조도 화엄론적인 서문에서 주인공으로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나는 마음의 토대, 또는 사유의 입각지로서 주체성을 강조한 선사자의 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송대 임재선법과 보조선은 진리적 법의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실천적 인의 입장에서 다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을 고려하자 그냥 하나 통틀어서 그냥 퉁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지들은 조사선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걸 느끼면서 세 번째 깨달음에 도전했고, 그게 바로 까나선을 만나면서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나요? 육조 단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여의 여러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록 육건이 보고 듣고 깨닫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일찍이 겪지 못한 것을 체험하고 놀라고 기뻐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육조 해령이 노행자 시절에 어느 백점에 탁발하러 왔던 스님이 건강경의 독성 속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를 평생 출가자로 만들었듯이 진울도 바로 육조단경의 이 구절, 이 결국 일찍이 그를 완전히 전환시키고 불전을 또 일어나서 불전을 돌고 외교수를 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얻었다는 거죠. 성적 등지, 사마타 위파사나, 이게 위파사나 사마타죠. 이 사마디 똑같다는 거 다르지 않다는 거. 또렷또렷하고 고요고요한 이런 것을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죠. 정해. 이게 바로 정이고 이게 해고 정이죠. 이것을 진으로 바로 얼사 본문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 통일에 신화음론을 얻어 신심을 내고 더듬고 파헤쳐서 거룩한 뜻을 찾고 씹고 또 씹어서 정을 만들면서 액기스를 만들면서 이전의 알미 더욱더 밝아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원돈의 관문에 마음을 잠그고 미혹의 말세 학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못을 버리고 말뚝을 빼어내려고 했다. 이때까지는 그는 육조단계과 화엄경론 등의 가치에 의거하면서 조사선 수행을 했는데 진으로 원돈의 관문에 깊이 몰입했지만 원돈은 역시 뭡니까? 원교이자 돈교이죠. 그리고 화엄경론. 자, 이 보면 이제 화엄경론을 원으로 보고 육조단계 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간에 화엄경도 뭡니까? 이게 성기적 화엄이죠. 진울이 말하는 화엄가들의 여러 관점들이 있죠. 진울도 그렇고 교조도 그렇고 화엄을 되게 오교판에서는 최상성으로 봐가지고 대성 원교로 화엄을 두면서도 거기 법화도 두잖아요. 그러나 또 화엄 교녀는 뭡니까? 별교와 동교에서 대성 일반 원교로서 법화를 그러니까 상대화시키고 특별하게 별교 일성으로서 화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교라고 하는 원에만 머물지 않고 선자는 돈을 끼안아서 원돈의 측면을 강조한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5교판, 4교판을 아우르는 그 건물에 깊이 몰입했지만 아직 정견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망정이겠죠. 분별. 어떤 물건이 가슴에 끌려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에 머물면서 대보각선을 보고 대어록을 보고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선은 고요한 것으로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것으로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열에 응하는 것으로 있지 않고 사량 분별하는 것으로 있지 않다. 이런 전제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먼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열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버리고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 산속에서 참선도 중요하지만 저자에서도 참선할 수 있는 거죠. 호련히 눈이 열리면 바야흐로 이 모두가 한 집안임을 알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크게 그 뜻을 깨치게 돼서 저절로 물건이 가슴에 걸리지 않고 원수도 한 자리 있잖아 당장에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분별이 사라진 무분별을 얻은 거죠. 무분별치를. 고요하다, 시끄럽다 여기와 그걸 떠난 이 상대를 뛰어넘은 거기에 바로 무분별치를 터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를 계기로 진우는 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대중의 수망을 받게 됐고 대만남 이후 진우는 현실 정치로 확대됐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거의 현실의식이 현실성을 장악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권력과 비권력, 정치와 비정치, 산사와 저자 이런 분별을 넘어서서 전체를 보는 거죠. 무분별제. 종래의 정과 해의 두문, 즉 성적 등지문과 원본 신의 문에다 이제 가나 경전문을 추가했다는 거죠. 이게 고려 가나선 수용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조 치료과 증가 개신을 위한 가나 수용, 원나라 간섭기 충분한데 만왕을 중심으로 수자기에 몽사 대기의 가나 수용, 셋째 태고보고 나오행을 배운 경은 영한 3사의 원나라 조선계의 가나 수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1, 2에 치워져서 3월 되게 1, 2는 지워지고 3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먼저 이런 시들과 해심에 의한 가나 수용이 사실 제일 먼저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국 교판이 가장 뒤오는 장작이 제일 위험한 후대거상 1, 2는 제3에 다 묻혀버리죠. 이렇게 그런 감이 없지 않죠. 진울과 해심의 가나서 수용이 덮이고 오히려 고려 말에 3, 4에 의해서 특히 백운, 경안, 나오행은 태고, 특히 태고 보호의 임재서 수용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 계기가 바로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고려에 세 차례 가나서 수용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묻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청어 휴정 서산이죠. 하대 제자의 편향 은기가 임재법동을 연서복 천공의 인가를 받은 태고 보호를 정면한 임재법동의 법맥을 정계로 세움으로써 종래 영명 연수 모구자 진울 나홍의 법통을 반계를 밀려나죠. 그 결과 태고 보호계를 중심으로 가나선이 기술로 재편되었고 가나선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임재선으로부터 이어져온 행법을 새롭게 정비한 대가나선을 이 땅에 처음 소개하고 자신의 철학 속에 체계하신 진울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좀 달리 보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 정통성이라는 근거가 법통의 행법이라는 문제인데 되게 정통은 이단을 꾸거나 배타적 개념이죠. 정통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개통, 적장의 개통을 세우는 거죠. 한국 가나선의 정통 문제 역시 한국의 가나선이 어느 사상가의 개통을 입고 있느냐에 문제가 직결되는데 올바른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법통 이전에 행법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야 바른 행법을 통해 정통의 법통을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진울은 결국 이 3분을 세움으로써 성적등지가 원돈신에는 도노문에 성적등지 가나문은 점수문에 가나경제문 점수문이 지어지는데 도노 점수에서 점수구조 행법이 선정을 제일하는 정의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진울은 자성문 정예와 수상문 정예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결국 진울은 조사나 종사로서 무심압도 이게 이제 영명 연수에게 영향을 받고 대무심압도 영향을 받아서 선정이나 지혜 구속을 받지 않게 되는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 결의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화두의 참과 참의의 이치를 통해서 수행자를 경책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깨뜨렸다는 이는 되게 참의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참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동문의 바른 이해, 바른 지혜를 받기 위와 같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요즘에 문자가 없어서 관행문에서 안으로는 마음이 있다고 헤아리고 밖으로 뭔가 이치를 구하는 이치가 더욱 미세해 갈수록 바깥 모양을 취하는 병과는
다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말 자체에 집착하는 참꿈을 해서 의심을 깨뜨리고 한 마음을 몸소 정득하여 반향을 발휘한 뒤에 넓고 크게 그 법을 유통시키는 이와 이런 정득한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일을 요즘 보기도 드물고 듣기도 듭니다. 요즘에는 다만 화두의 참 의문에 의하여 다른 지견을 밝히는 것을 귀여길 뿐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참의문과 참꿈은 모두 다 중요함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울은 결국 태고와 다른 것이 아닌데 같은 임재선의 계통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가나선도 접목을 했는데 이게 자꾸 다른 입장만을 강조해 왔다는 거죠. 그런 태고 법통서를 세운 편향 원기에 의해서 정책의 측면과 배경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순결성 같은 거죠. 선의 정통성 순결성.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홍해건에 의해서 주류가 되어 왔던 흐름들이 나홍해건은 뭡니까? 그 평산 철임의 서곡 청무의 또 다른 그 동안이 거기에 이제 평산 철임의 법을 받은 후에 다시 이 인도 출신의 뭡니까? 제라토타 지공의 밀교선을 한 번 더 접목했다 해서 불순하다 해서 부정이 되거든요. 한 맥만 받아야지 두 맥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의 입장이 선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깨침의 입장이라는 방향이 다를 뿐이죠. 또 법의 입장, 법의 입장이 선의 거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본래 맥락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걸 고쳤는데 그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파일을 준 게 이쪽에서 대상의 배제와 입각지의 강조를 넘어 화전과 활동의 방법과 논리를 통한 한국의 전관의 논리와 득실의 고려가 이제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한국의 가나서는 보조선풍이자 임대선법이며 보조선은 조사선풍이자 임대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론에 기반해서 도로 점수와 가나 결정을 강조했던 보조선의 장점이 사교 입선의 입장 기반해서 도로 본수와 본분 정서 인가를 강조해 임대선의 행법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고려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임재선과 보조선이 다르다는 맥락을 전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재선이 정통이니까 뭡니까? 태고 보호 이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법은 보조에 의해서도 이어왔고 그 앞에도 이어왔던 부분이 부정이 되고 고려 후기의 임재선 전통만이 정통인 것처럼 지금 우리 불교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임재의현에 의해서 저희의 임재종, 양기파, 고려까지 쭉 진을 거쳐왔던 태고 보호 이전에 이 땅에 선은 깡그리 부정이 되고 오히려 고려 말의 태고 보호 이후의 것만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선의 역사가 훨씬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진물이나 태고나 다 조사선의 맥락에서 임재선의 수행을 해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진울은 가나선을 접목했고 태고도 역시 가나선의 맥을 따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듯이 법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인의 입장에서 보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인의 입장에서 돈점, 법의 입장에서 불변 수연할 때 법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의 입장만을 강조해서 자꾸 차별해 보는데 법의 입장과 인의 입장을 함께 보게 되면 사실은 다툴 일이 아니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는 게 이 글의 논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자꾸 별개로 봐왔고 우월의 관점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자꾸 5시로 생각하다 보니 거의 맞췄더니 우리 먼저 일어서려고 느낌을 가지고 4시 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1시 반에 시작하는 시간이고 친구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이 논문은 내가 수정한 파일이 수정이 잘 안 됐고 또 인용문을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올려주면 한국 가나서의 정통수 문제 파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보낸 거는 인용물이 빠졌고 오타가 수정이 안 됐어요. 커피 막 스들러서 그쪽에서 인쇄해서
이 워낙 저자가 많다 보니까 강사가 다 수정을 안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동아시아 불교는 인도 서역까지를 다 아울러 봐야 되고요. 또 결국 크게는 나중에 다시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나 도가, 도교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넓어요. 근데 되게 인도 불교, 중국 불교만이 정통 불교로 부르려고 하는 분들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또 인도 불교만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불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학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불교는 인도 불교, 중국 불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신라 불교에는요, 통일 이전까지는 다 인도 불교입니다. 원효, 태현 이런 논스들은 전부 인도 불교예요. 사실 인도 대서 불교. 물론 아비달마 들어있죠. 통일 이후에 이제 중국 불교까지 들어오고 신라하고 이후에 이제 선종까지 들어오고 해서 온전히 불교가 한국 불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인도 서역까지 들어와 있고요. 또 고려, 조선 쭉 들어오듯이 지금 얘기했던 도가도교, 유교까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공부도 있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선과 교의 관계도 있지만 불교와 비불교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불교, 도가, 도교까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없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꽉 채워서 한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4시 반이니까. 그 책을 선고 맡겼으니까 아마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뵙고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예비적 고찰 논문을 좀 읽어주고요. 참고하게 올려놓은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읽어주면 좋은데 참고 물론 많이 안 읽었지만 그 중국의 인순 스님이 있어 중국 선종사 그 대륙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자제공덕대 정음 스님 그쪽가 있는 그분이 쓴 책이 일본의 고마지아 대학의 그 미사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경주캠퍼스 유진성 다녔는데 중국 선종사가 있고요. 또 야나기다 세이잔 유전성산의 초기 선종사 1, 2권도 있고 중국 선종의 역사는 그런 책으로 번역도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제법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고요. 또 중국 불교, 케네스 첸의 중국 불교 산하 1, 2책 번역도 되어 있고 또 가마다 시교의 중국 불교에서 한 권짜리도 있고 일본 책 7권이 있는데 2권까지 번역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고 구할 수 없으면 뭐 빌려서 사서 봐야 될 테고 하여튼 그래서 인도선, 중국선, 한국선 이것 좀 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일본선까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국가라는 영토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국가는 영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도 그걸 넘어서도 봐야 되거든요. 한국 불교이지만 사실은 중국 불교, 인도 불교, 동남아 실컷 이쪽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국경이 없지만 사람의 국경이 있죠. 그 경계를 적절하게 자유자재하게 다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공부, 봐야 될 책들이 제법 천천히 해보면 대중입으로 다 따라가고 또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 지나면 좀 달라지게 되고 이게 첫 학기 대학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2학기쯤 되면 되게 1학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면서 좀 달라지거든요. 첫 학기는 어떤 이렇게 흡수하는 쪽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2학기쯤 되면서 이제 균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변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학문에도 전통학이 있고 시비학, 수입학이 있고 시비학이 있고 그다음에 창조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선은 처음에 흡수하면서도 점차 자기의 관점들을 세워가면서 한번 달라지게 되는 균형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